샛비와 다초, 이름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저 이름들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음절이다. 두 번째, 발음상 초성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반드시 들어간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이다. 설명에 앞서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말씀드리면,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입니다. 거센소리는 키역, 티읒, 치읒, 피읍입니다. 외우기 어렵다면 퍼티식 키보드의 왼쪽 맨 윗줄과 아랫줄을 한번 봐보세요. 이음절로 구성한 이유는 가장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습니다.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강세를 주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발음했을 때 각 음절의 초성이 유음이나 비음이면 강세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 라면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한 음절에라도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들어간다면 강세를 주기 편합니다. 푸념, 페루 같은 것들이죠. 한해다람쥐가 사람의 언어까지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인지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그렇다면 그 청각적 신호 자체는 짧고 강렬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음절에 초성에는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포함되게 이름을 짓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를 키우는 분들은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음정을 다르게 하면 해결됩니다. 실제로 제가 다초를 부르면 샛비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샛비를 부르면 다초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는 교육을 할 때는 최대한 멀리 격리시켜놓고 해야 합니다. 제가 샛비와 다초를 부를 때 어색할 정도로 음정을 다르게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샛비, 다초. 하지만 두 이름의 어감이 비슷하면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샛비와 새끼라거나 다초와 나초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어야 한다. 이건 제가 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이 초코라는 아이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정신 차리고 보니 아이가 내 옆에 와서 간식을 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 체리라는 하늘다람쥐를 반려하고 있을 때 제가 혼잣말로 체리 먹어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가 그거를 듣고 튀어나와서 저를 보고 있었다면, 그런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아이는 내 이름을 불렀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따져가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게 답은 아니니까요. 저도 저게 좋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미 저 공식에서 한참 벗어난 호두, 마루, 아롱, 다로, 아름, 다운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못 키우냐고요? 아니요. 잘 키우고 계십니다. 어차피 이름을 짓는 것은 보호자의 만족이 가장 큽니다.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보호자께서 지어주신 이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름 짓는 공식이었고 샛비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샛비라는 아이 이전에 꼬망이라는 아이를 반려했었습니다. 하늘다람쥐예요. 그 아이는 본딩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물었고 제 오른손의 손가락 모든 끝마디가 까맣게 멍들 정도로 물렸었습니다. 물렸어. 보세요. 피 나는 거. 야! 그리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모두 찍어서 올렸었어요. 루블리즈에서도 제 영상을 봤었고 저에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 다시 루블리즈로 보내고 새로운 아이 받아가서 반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와 제가 한 장소에 있는 게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저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루블리즈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다람쥐를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시도를 가지고 샛비를 데려왔습니다. 샛비라는 이름은 새로운 비행,
이것을 줄임말입니다. 새로운 비행을 줄이면 새 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새 비가 되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식에 입각해서 두 번째 음절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를 넣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라는 음절 종성에 시옷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셋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대충 지었어요. 제가 한창 종자기능사를 공부할 때 다음 플랫폼에 있는 초가사랑이라는 카페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 초가사랑 다초 끝. 근데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식에 전부 다 부합했고 이름도 예뻤기 때문에 그대로 채용을 해서 다초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의미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름만 예쁘면 되지.